1등 하다가 에코프로 빠져버리니까 그럼 장이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특수성들이 좀 있고 결정적으로 또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사실 이제 매크로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현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국계 펀드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다. 한국 주식 먼저 사겠어? 미국 주식 먼저 사겠어? 미국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매크로 환경은 되게 좋고 강세장이다. 맞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지수 보고 투자요? 지수 보고 투자요? 아, 나는 종목 보고 투자하는 그렇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강세장이 온다고 한들 뭐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몰라 코스피가 3천 간다? 그거는 약간 체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수 투자할 거면 그냥 미국 지수 추종하는 ETF 사는 거고 국내를 이제 만약 2차 전지주에서 손바뀜이 나면은 뭘 봐야 되고 뭘 사야 될지 이라 그런지 오늘 영상님도 우리 지금 영상 나가면 안 되거든. 네. 영상님이 네. 상온 초전도체가 뭐죠? 새로운 테마가 형성된 거 같아. 아, 전도체 내가 공부했어 내가 전도체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전도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 그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아니야, 내가 나도 아니 공부해봤어. 그 공부했는데 이제 사실은 기술을 개발한 것과 이걸 이제 상용화되는 양산하고 상용화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원샷 잡혔어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내일 아침에 그냥 빨리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 오늘 보니까 막 신성 델타테크 이런 선한 종목들이 덕성.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반도체 이제 새로운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이 좀 강해서 그렇고 또 특히나 이런 단발성 테마들이 너무 없었어요 최근에 시장이. 왜냐면 2차 전지가 완전 블랙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이런 애들이 모든 재료를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단기 테마 이슈들이 별로 없었거든. 원전도 뭐 다 꼬꾸라지고 뭐 뭐도 다 꼬꾸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테마가 없던 와중에 이제 오늘 이게 새로운 게 이제 생겨서.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오른 건데 사실은 상용화와는 아직 좀 분명히 거리가 멀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내일 이제 만약에 또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이제 갭을 띄운다. 그럼 바로 차익 실현을 해야지. 아 좀 머나먼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의 그런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그쵸. 아니고. 아니면 단타하지 말고 10년을 그러니까 보던가. 진짜 길게 보고 이제 끌고 전도체를 가면 10년을 되거든. 보던가. 왜 사실. 나한테 그래? 근데 이제 나도 못 샀다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일단은 한 10% 20% 먹으려고 이제 매수를 해요. 그러고 이제 하한가 한 번 얻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해. 아, 도대체 초전도체가 뭐냐? 아니면 1차적인 매도 타이밍, 아니면 이 테마가 진짜 더 강해져가지고 삼성이 예를 들어서 그 뭐 양산을 하겠다,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난리가 나지.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다는 거지. 그러면은 대구 남자님이 AI가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구독형 서비스 이외에 어디에서 창출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 AI는 그럼 지금 초전도체랑은 완전 다른 상황인 거죠? 상관없는 거고 AI는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을 때 가장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AI 돈 벌 수 있다.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자기들이 이제 증명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도 그동안 관심 못 받다가 왜 갑자기 이게 난리가 났겠어.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사실 이제 이걸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우리가 이제 뭐 그 챗 GPT 이런 것도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B2C 개인이 개인들이 이제 서비스를 할 때는 월 정액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쵸. 챗 GPT를 이제 한 달에 뭐 얼마나 내가 쓰더라도 한 달에 고정적인 사용료를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B2C는 얘기가 달라요.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게 이제 언어 단위 모델을 이제 AI가 분석하는 이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토큰 단위로 가금을 해요. B2C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챗GPT4는 한국어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이런 질문을 했다 치자. 그러면 한국어로 답변을 쫙 해줘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영어로 했을 때도 답변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했을 때보다 한국어로 했을 때 토큰이 거의 4배 이상 쓰이는 거예요. 돈이 비용이? 아니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그 언어 단위가 4배 이상 많이 쓰니까 한국어라는 특성 자체가 yes. 영어 알파벳보다는 훨씬 더 토큰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가지고 과금을 할 때, 기업에 과금을 할 때 토큰을 단위로 과금을 하기 때문에 4배가 더 비싼 거예요. 영어로 쓸 때보다 한국어로 쓰는 게. 그러면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성능이 비슷하다면 하이퍼클로버 X를 쓰지 챗 GPT-4를 안 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생각하고 있는 건 성능도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
대신에 요금으로 훨씬 싸다. 응. 요걸로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돈이 된다는 거고, 사실 B2C로 이제 구독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기업들, 특히 하이버클로버X는 삼성이 지금 바로 쓴다고 하거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구글 막 이런 아마존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돈 된다 이거. 그런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네이버가 반등을 한 거고.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가 그동안 아예 성장 모멘텀이 거의 사라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뭐 광고도 안 되고 요즘 그쵸. 뭐 경기 안 좋다고. 그럼 그쵸. 이번에 하이퍼클로버 X로 인해서 완전히 그 코로나 때 그 열풍처럼 네카오 살아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근데 오늘 텔레그램 보니까 지금 네이버의 급등과 강세는 아직 그 수익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밸류 계산이 맞아요. 이게 이제 안 기술적인 된다.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뭔가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야. 이제 지금 그냥 기대감으로만 그렇죠. 오르는 초거대 거죠, AI라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고 특히 국내 증시는 이제 이번 주 지난주 딱 흐름을 보면은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좀 주춤주춤 하잖아요. 네.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주춤주춤 하니까 다른 업종들 많이 빠져 있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좀 화장품 종목 아모레퍼시픽이 막 저는 맞아. 갑자기 그냥 막 바닥에서 막 10몇 %씩 급등하잖아요. 이제 그런 궁금한 게 흐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이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기대감만으로 오른 건데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돈을 나중에 그쵸. 돈 버는 게 이익이 들어가 버리면 밸류가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진짜 그게- 이거 근데 그게- 아니 이게 진짜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봐. 아니 그때 사도 늦지가 않다. 말에 공개한다면서요. 그럼 그때부터 돈이 찍힐 수 있잖아. 안 찍히지. 어떻게 안 돈을 찍혀? 찍히지. 공개했는데 공개하고 이제 서비스 공개하고 팔아야지. 이제 막 이제 그거를 말 그대로 이제 구독형 서비스도 내놔야 되고 네이버가 이제 뭐 검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도 하고 특히 네이버는 최근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커머스예요. 네이버 페이로 요즘 다 쇼핑하잖아. 안 그래요? 맞아요. 나도 요새 쿠팡 별로 안 하거든. 그래요? 나는 네이버 페이랑 쿠팡. 난 양대 쿠팡만 삼- 그 가격 비교하자. 가격 비교를 이제 AI가 다 해줘. 가격 비교 사이트 갈 필요도 없어. 그런 걸 쿠팡을 이제- 쓰는 이유는 배송이 너무 빨라서. 그렇죠. 근데 네이버는 네이버도 조금 빠른 느려. 배송이 있어. 네이버도 다음날 새벽에 바로 오는 거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커머스 쪽을 이제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이 되는 서비스 모델, 상품 모델을 이제 네이버가 만들어야지. 그러면 네이버는 지금 당장의 매력은 없는 거네. 기술적 반등뿐. 내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면 나 오늘 너무 사고 싶던데. 카카오 이러니까 이제 아직 시기상조다. 너무 네이버. 사고 싶었는데 갭을 메울 것 같아서 참. 네이버 카카오는 분명히 이제 좋은 기업이고 2021년에 이제 유동성 랠리가 왔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 빠진 거 보면 이제 네이버도 거의 뭐 반토막, 카카오도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정상화되고 진짜 이제 성장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하나의 지금 이제 좀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초거대 AI,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사실은 또 생성형 AI만 놓고 봐도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그 기업들하고 경쟁이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장사해가지고 네이버가 다시 뭐 40만 원, 50만 원 간다? 카카오 15만 원, 20만 원 간다?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반향은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기술적인 반등의 이제 모멘텀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2020년, 2021년에 네카오 진짜 전 국민이 그냥 막 네이버, 카카오 다 들고 있던 그런 이제 시기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지. 그때는 이제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그럼 지금 비이상적인 사실 이제 장이었으니까. 개인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미치는 것만큼 네이버 카카오에 미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구글 알파벳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겠냐고 사실은. 그러면은 네이버는 땡? 이라고 그럼 했어요. 네이버 땡. 근데 이제 땡이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내가 이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땡이라기보다는 일단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가 안 됐잖아요. 공개가 됐을 때 내가 아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돈을 벌려면은 일단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성능이 과연 챗 GPT-4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구글 바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성능을 갖고 있을 것이냐. 만약에 성능이 더 뛰어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나 일본 시장도 다 라인 뭐 진출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또 연동시키고 이런 걸로 이제 파급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오늘 움직였던 뭐 솔트룩스라던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건 AI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를 핑계 삼아서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은 좀 달라요? 저희 대구 남자님이 또 궁금하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대본대로 뭐가? 안 하고 그냥 가는 거네. AI가 말씀해주신 챗 GPT뿐 아니라 뭐 의료나 국방이나 바이오에도 쓰이는데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루닛이 지금 10배씩 간 거 아니에요? 가장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쪽이거든. 그러니까 의료기기하고 AI가 연동돼서 뷰노, 딥노이드, 루닛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고 이걸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플랫폼이니까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 반도체랑 그럼요. 연결 지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이퍼클로버 X 얘기하는 건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초거대 AI를 오픈 AI가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 초거대 AI라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의료기기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 AI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기술 원천이 사실 이제 챗 GPT 챗봇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지. 의료나 아니면 뭐 반도체나 여러 분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자동차도 이제 AI 기술 다 들어가야지 이제 자율주행 하려면은 그런 이제 확장력이 있으니까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새로운 이제 좀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아까 그래서 그 유한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유동 본부장님 얘기한 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한 그냥 챗 GPT 챗봇에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종목으로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종목은 사실 이제 챗 GPT나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이런 이제 생성형 AI 관련 수혜주는 뻔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챗 GPT 열풍이 불었을 때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다 올라가고 있잖아.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솔트룩스. 솔트룩스가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협력해가지고 언어 모델 이제 자체적인 언어 모델 개발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사실 지난주부터 솔트룩스는 삼성하고 뭐 한다 이런 루머가 계속 돌았었어요. 그럼 나도 텔레그램 그걸 못 받았는데 그게 그저께 돌아서 어제 시초부터 맞아요. 엄청 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솔트룩스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게 이슈가 팍 되니까 솔트룩스가 장중에 또 급등해가지고 거의 상한가 아까 찍지 않았나 솔트룩스? 맞아, 찍었었어요. 장중에 상한가 찍고 사상 최고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1, 2, 3월 달에 챗 GPT 열풍이 불어가지고 종목들이 막 3배, 5배씩 다 급등했는데 그 자리를 지금 오늘 솔트룩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후광을 받고 이제 솔트룩스가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진짜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제 상한가로 끝났잖아요. 상한가로 끝나서 이제 마감됐으니까 얘도 내일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AI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마음 AI까지 이제 요 세 종목이 챗 GPT 이제 열풍 불었을 때 제일 세게 올랐던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셀바스 AI를 그래서 셀바스 AI가 진짜 기술력은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챗 GPT에서 이제 파장된 게 넓게 보면 이제 챗봇이잖아요. 결국 이게 언어 모델이 경쟁력.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과금 자체를 이제 사실상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언어 모델을 한국어나 영어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언어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언어 모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요즘에 LLM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거대 언어. 요거 개발하는 회사가 솔트룩스하고 셀바스 AI인데. 근데 셀바스 AI는 셀바스 헬스케어 쪽이랑 더 가깝지 않을까요? 셀바스 헬스케어의 관계회사예요. 네. 그래서 셀바스 AI가 언어 모델 쪽으로만 국한해 놓으면 가장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오히려 또 유증을 얻어맞았잖아요. 근데 유증을 해가지고 이제 유증이라는 게 사실은 유증이 발표 났을 때는 그냥 일반 주주 배정 유증 해버리면 우리가 다 악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신주 상장 다 되고 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한 거거든. 그 돈을 가지고 뭐 AI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든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매를 맞고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이런 AI 신사업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좀 크고 그다음 LMM 같은 요런 초거대 언어 모델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이걸 언어 모델 AI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우리 생각해 보면 튜터 교육이 그래서 이제 셀바스 AI를 이제 좀 탑픽으로 미는 거예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엠로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엠로는 삼성 SDS 오늘 삼성 SDS 주가도 그렇게 안 움직이던 애가 막 오늘 7% 8% 막 삼성 SDS 올랐거든. 엠로는 SaaS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 서비스형 플랫폼 만드는 이제 기업이 특히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아니라 사실 공급망 관리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공급망 관리를 이제 더 체계적으로 한다. 미국에 O9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O9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이 공급망 관리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엠로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S가 실행하고, 요런 이제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엠로가 왜 이제 삼성 SDS 관계 회사는 최대 주주가 삼성 SDS예요. 지분을 삼성 SDS가 33%인가 들고 있어요. 최대 주주가 이제 삼성 SDS니까 이게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3월 달인가 지분 인수했을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막 한두 달 동안에 막 엠로가 계속 막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이쪽 AI 쪽 투자한다, 삼성전자도 뭐 막 얘기 나오고, SDS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주가 올라간 거예요. 엠로. 내일이면 경고딱지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내일이 더 쏘아 올릴 것이라고 오늘 사는 분들이 많던데. 진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경고딱지 떨어지고 붙고 이런 걸로 투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야. 내가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엠로를 사라 해. 엠로가 지금 경고딱지가 내일 떨어지면 너무 어려워. 내일 갈 거래. 그 너무 확률이 반반이지 근데 않아요? 요즘 가는 애들이 잘 가니까. 근데 이제 많이 확실히 그건 맞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 맞고,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투자 정보를 얻는 게 거의 대부분 우리 같은 이런 유튜브 채널 뭐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바닥에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건 얘기해봤자 움직이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안 가지니까 막 맨날 신고가 치고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들이 막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종목이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잖아. 계속 가는 종목이 가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엠로도 분명히 이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주가 위치가 그렇게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나도 셀바스 AI를 자꾸 셀바스 AI, 숨겨진 제가 볼 AI 때는 수혜주?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일 당장 매수를 해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신고가를 이제 뚫고 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미 자, 다 뚫어놓은 종목들 말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추억의 남았으니까 종목이야. 빠르게 얼마 안 남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궁금하대요. 최근 호주 장갑차 사업에 독일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주가가 그날 크게 하락했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갖고 가도 되냐고. 이건 세론 뉴스. 그 뭐 폴란드 가고 나토 정상회의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러면 다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한 게 없어. 아니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저는 아니, 뭐, 원래 늘 하는 게 뭐 많은 걸 정말 했었어도.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대통령은 가서 늘 하는 게 없어. 원래 그렇게 그런 거야. 말해야죠. 뭐 많은 걸 이제 하지 않았어도 혹은 많은 걸 했어도 실제로 많이 수수료 되게 벌고 많이 하고 돈 진짜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어려운 게, 그래서 너무 자꾸 이제 나 혼자만의 방에 갇혀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시장은 어쨌든 저는 트렌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방산이 관심이 없어 지금. 아니 방산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게 호재거리가 안 되잖아요. 불과 한두 달 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귀뚱도 쳐다보지도 않았어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죠. 뭐 들고 가셔도 되는데, 당장 내일 수익 나고 이번 주에 수익을 내가 얼마나 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산주는 지금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 좀 밀리는 거지. 그냥 길게 보자. 근데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 대비 지금 너무 저평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한번 사이클은 오겠죠. 아니 제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는 뭐 밀고 있는 미는데? 건 유한양에 오스코테. 오스코테. 엄청 많이 올랐잖아. 엄청 많이 어. 올랐어. 엄청 많이 올랐어. 그게 오스코테. 이제 요즘에 제약바이오 트렌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폐암신약. 요거랑 비만 치료제. 근데 지금 한미약품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이제 그 후보물질 발굴을 해가지고 유한양행 넘기고, 팔았잖아요. 유한양행이 이제 얀센하고 같이 이제 공동임상하고 있는 거거든. 얘네들이 이제 그 레이저 티닙 요거를 아미반타법이라고 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하고 같이 이제 임상을 하고 있어요. 병용 임상하고 있거든. 요 결과가 이제 12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ESMO 10월 달에 ESMO에서 이제 공개가 될 건데, 결과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아주 높아. 왜냐면 이게 존슨앤존슨이 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의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이거 되면 제팟이래. 완전 대박이에요. 타그리소가 이제 작년에 매출이 3조 8천억이었어. 이거 되면은 시장 완전 이제 잠식해가지고 매출이 한 1, 2조 정도 나와버리면 완전 대박 나는 거야. 그럼 유한양행 사야 돼?
오스코텍을 오스코텍. 사야 돼? 유한양행을 사야지. 유한양행을 오스코텍도 사야지. 이제 관계사인데 오스코텍은 둘 다 사요, 둘 다. 둘 다. 지금 근데 차트 보시면 유한양행은 사상 최고가예요, 오늘. 네. 사상 못 최고가 사겠네,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상 최고가니까 이제 사라고? 가는 거지. 이제 내가 제일 진짜, 싫어하는 차트야. 나도야. 이제 진짜 그렇게. 전대미문의 이제 미지의 영역을 이제 개척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래. 봐봐. 아, 오스코텍 지금 괜히 실제로 팔았네. 유한양행 같은 이런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 전 세계적으로 이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왜냐면 폐암이 시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결국은 신약은 시장 규모가 큰데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또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도 주요 암 환자들 중에 순위에 뭐 한 1, 2, 3위 안에 폐암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폐암 위험 가능.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을 하면 엄청난 이제 이 효과가 생기는 거죠. 실적도 좋았잖아. 그렇죠. 유한양행은 거기다. 이미 이제 뭐 기술 이전, 지금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마일스톤 유입되고 이래가지고 2분기 때 이제 실적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차저차 붙여가지고 가는데 아까 이제 이걸 이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신라젠 한번 보세요. 뭐 15배, 20배씩 올라가네요. 근데 임상 3상까지 갔다가 다 자빠졌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3상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니까. 근데 유한양행은 지금 올라간 거 보면은 뭐 얼마 오르지 않았어. 몇 배 올랐어요? 아니 뭐 저점 대비하면 좀 올랐지만 몇 배 올해 들어서 몇 배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몇 배도 아, 아니야. 근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났어. 그래서 유한양행이 실적이 좋고 이런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7월 초부터 내가 유한양행을 지금 밀고 있거든. 근데 왜 왜냐면 나한테 사람 말 유- 안 했어요? 아니 다른 거 이제 얘기하느라고. 이제 6월 30일 날 네. 타그리스가 우리나라 이제 1차 치료제를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밀어내고 유한양이 먼저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어. 근데도 주가가 안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장의 트렌드거든. 6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막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막 오스코텍 막 이런 애들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서서히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사야겠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게 이제 피암 신약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중요한 게 어쨌든 이게 레이자티닙은 표적 항암제거든요.